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2026년 이 보석 같은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네,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온갖 파도를 넘어온 사람으로서 오늘 AA 반도체 전쟁의 진짜 심장부죠. 바로 이 HBM을 완전히 해부해 드릴게요. 2026년의 기회는 물론이고 다들 알면서도 쉬쉬하는 그 숨겨진 함정까지 제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의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합니다. 오직 숫자로, 기술로, 그리고 시장의 생리를 꿰뚫는 제 20년 경험으로만 이야기하죠. 오늘도 댓글로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남겨주세요. 같이 한번 뜨겁게 토론해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9,750억 달러. 이게 뭐냐면 2020년에 예상되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연간 매출입니다. 이게 감이 오시나요? 우리 돈으로 무려 1,300조 원이에요. 역사상 이런 규모의 돈잔치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 천문학적인 돈, 아니 이 돈의 절반인 5천억 달러는 대체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정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그 AI를 돌리는 인프라. 그리고 그 인프라의 가장 뜨거운 심장,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HBM입니다. 요즘 HBM을 두고 다들 새로운 석유다, 뭐다 이런 말들을 하죠. 왜 그럴까요? 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아주 근본적인 문제, 바로 메모리 병목이라는 현상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다음 화면에서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 좀 보세요. 이게 바로 메모리 벽이라는 비극의 현장입니다. 지난 20년간 프로세서, 그러니까 컴퓨터의 두뇌 성능은 무려 6만 배나 빨라졌는데 정작 그 똑똑한 두뇌의 데이터를 날라주는 메모리의 속도는 고작 100배 빨라지는데 그쳤어요. 이게 딱 무슨 꼴이냐면요. 엔진은 페라리인데 연료 호스는 저기 마당에 물 주는 호스 있죠? 딱 그걸 꽂아놓은 겁니다. AI 시대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병목 현상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타난 구원투수가 바로 HBM인 겁니다. 2020년 HBM 시장 규모만 546억 달러, 매년 58%씩 성장하는 그야말로 미친 성장세죠. 페라리 엔진에 드디어 제대로 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니까 시장이 이걸 귀신같이 알아보고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HBM이 왜 그렇게 비싸고 중요한지 그 기술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이 바닥은요, 기술이 곧 해자, 즉 성벽이고요. 기술을 가진 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아주 냉정한 승자 독식의 시장입니다. 어설픈 2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이죠? HBM의 심장, 그게 바로 TSV,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기술인데요. 이걸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옛날 메모리가 그냥 단층집을 옆으로 쭉 짓는 거였다면 HBM은 이걸 아예 아파트로,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를, 그것도 수천 개를 뚫어서 데이터를 그냥 한 번에 써버리는 거죠. 데이터가 다니는 길이 8차선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되는 수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이 전쟁의 주인공이 될 HBM4, 이건요 그냥 성능 좀 좋아진 HBM3.1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물건이에요. 판 자체를 뒤엎는 게임 체인저죠. 데이터가 다니는 길을 기존의 2배로 넓혀버렸고요.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해도 힘을 덜 쓰니까 발열하고 전력 소모가 확 줄어들죠. 데이터 센터 전기세가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발열 잡는 게 돈입니다. 심지어 HBM 칩 자체가 간단한 연산까지 처리하도록 만들어서 GPU 옆에 아주 똑똑한 비서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에요. 그런데 이 아파트, 이게 말처럼 쉽게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전쟁이 터집니다. 바로 패키징 전쟁이죠. SK하이닉스는 MRMUF라고 해서 액체 재료를 한 번에 쏴서 굳히는 방식으로 효율을 높였고, 삼성과 마이크론은 TCNCF라고 칩 사이에 필름을 넣어서 붙이는 방식을 써요. 뭐가 더 낫냐? 말이 많죠. 근데 제 20년 경험으로 딱 잘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SK하이닉스의 MRMUF가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이 물건 뽑아내는 능력 면에서 확실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요, 누가 더 잘 찍어내느냐? 이 수율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HBM이라는 천하를 두고 세계의 왕국이 지금 피 튀기는 삼국지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에 자신의 깃발을 꽂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2026년의 판사를 딱 요약해 놓은 건데요. SK 하이닉스가 절반이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꽉 잡고 있고, 삼성이 파운드리까지 다 되는 턴키 능력으로 맹추격, 그리고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라는 든든한 뒷배를 업고 3위 자리를 굳히는 형국입니다. 각자의 무기가 아주 뚜렷하죠. 그럼 제 눈으로 본 각 회사의 속사정 한번 까볼까요? 먼저 SK 하이닉스.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엔비디아와의 관계입니다. 이건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에요. 거의 혈맹 수준이죠. 여기에 압도적인 수율을 자랑하는 MRUF 공정, 그리고 세계 1등 파운드리 TSMC와의 동맹까지.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이 삼각동맹. 이건 정말 깨기 힘든 성입니다. 제 눈에는요, 지금으로선 가장 마음 편한 플레이어죠. 자, 다음은 삼성전자. 잠재력? 이건 인정해야죠. 무섭습니다. 메모리부터 파운드리까지 다 되는 턴키 솔루션. 분명 매력적이에요. 근데 제가 IMF 때부터 기업들 흥망성쇠를 쭉 봐오지 않았습니까? 이 턴키라는 게 말은 좋은데 내부 사업부끼리 밥그릇 싸움하고 자원 땡겨가고 이런 걸 리포트에 한 줄도 안 나오거든요. 뉴스는 마케팅일 뿐입니다. 결국 삼성 주가가 다시 날아오를 수 있냐 없냐, 그 열쇠는 딱 하나. HBM4 수율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못 잡으면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여기는 아주 영리하게 플레이하는 다크호스예요. 2026년 물량 벌써 다 팔았고 고객도 다변화했죠.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메이드 인 USA라는 딱지, 이거 무시 못할 뒷배입니다. 다만 약점도 명확해요. 블룸버그 같은 데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R&D 투자 규모가 여전히 1, 2위랑 격차가 좀 보입니다. 이 전쟁이 결국 기술 싸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얘기, 시장 얘기 좀 머리 아프셨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죠.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돈 벌 건데, 지금부터는 이 복잡한 분석을 당장 여러분 계좌에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투자 전략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HBM이 왜 돈 찍어내는 기계라고 불리는지 그냥 한 방에 보여주는 겁니다. 왼쪽에 일반 디램 팔아서 남기는 게 한 30%. 이것도 사실 대단한 건데, 오른쪽 HBM은요, 무려 80%에 육박합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에요. 거의 연금술이죠. 반도체 역사상 이런 마진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구르면서 뼈에 새긴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주가는 뉴스를 따라가지만 진짜 돈은 기술의 깊이를 따라간다. 매일 아침 헤드라인 보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큰돈 못 법니다. 그 기업이 가진 기술의 성벽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지 그걸 봐야 길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HBM 섹터를 좋게 보는 이유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방금 보셨죠? 말이 안 되는 수익성. 둘째, MS, 구글 같은 큰 손들이 투자를 멈출 생각이 없다는 거. 셋째, 이 시장의 80에서 90%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데도 주가는 아직도 PER 4배에서 12배 수준이에요.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진짜 실전 팁 하나 나갑니다. 제발 헤드라인 뉴스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그 대신 수율을 추적하세요. 수율은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증권사 리포트나 블룸버그 같은 외신 기사들을 꼼꼼히 뜯어보면 간접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보도자료는 마케팅이 진한, 수율은 팩트거든요. 진짜 돈의 흐름은 숫자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뭘 봐야 하냐? 이 로드맵을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올해 하반기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이 나오면 HBM4 실적이 찍히기 시작할 거고요. 2027년 하이닉스 새 공장 돌아가면 공급이 좀 풀릴지 그때 봐야죠. 그리고 그 이후엔 하이밴드위스 플래시라는 새로운 게임이 또 시작됩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HBM4가 이 얘기의 끝이냐? 에이, 설마요. 이건 이제 막 일부가 끝난 겁니다. 시장은 벌써 다음 챕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CXL이니 HBF니 이름도 어렵죠?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메모리가 단순 부품이 아니라 이제 거의 CPU 옆에서 같이 일하는 똑똑한 파트너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요. 자, 오늘 긴 이야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조언입니다. 첫째, 지금 HBM 시장은 그냥 반짝하는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단기 주가 출렁이는 거에 제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둘째, 기술의 성에 가장 높은 기업, 고객사와 함께 가는 그 기업을 믿고 길게 보십시오. 셋째,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몰빵은 금물입니다. 이건 투자의 제1원칙이에요. HBM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장비되는 회사, 소재되는 회사, 같이 보면서 리스크를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시장은요, 정말 냉혹한 생존의 무대입니다. 현명한 판단만이 우리 자산을 지켜주죠. 오늘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